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탑 오브 더 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 여러분들 신축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말 그대로 탑 오브 더 탑이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장현 님이신데요. 그 소형 신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동산 투자법인 리얼에셋앤 파트너스와 KCL 건설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 네. 월급 받는 건물주 대기라는 카페와 조장현 TV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된 경력은 신축 사업 PM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롯데에서 했던 초고층부터 원룸 건물까지 네. 크고 작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남의 거를 하다 보니까 네. 작더라도 내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10여 년 전부터 이제 원룸 건물, 다세대 빌라, 네. 상가 같은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조그맣게 이제 아름아름으로 오시는 분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대표님이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왜 탑 오브 탑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그 기술 분야, 엔지니어 쪽에서는 이제 최고 분야가 이제 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 기술사도 갖고 계시고, 당연히 이제 건축 기사, 건설 안전 기사, 또 사업 관리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런 시행 또 PM 경영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폭넓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형 신축 시행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제 결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그 신축 하시면서 이제 성공 사례, 예,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축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좀 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신축 사업, 소형 신축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원룸 건물이 그쵸.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뭐 금액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잣돈 금액에 따라서 네. 만약에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룸 건물 다중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 서울 기준인가요? 예, 서울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3억에서 5억 정도로. 네네. 그리고 자기 자본이 한 10억 전후로 있다라고 하면 네. 다세대 주택, 다세대 빌라의 네. 분양을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다세주택을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거. 네네. 여기 동네에 보면 이렇게 신축 빌라 분양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사업이죠. 지어서 하나하나 이제 분양해 보는 거. 그게 이제 10억 선. 예. 네. 지금 이건 이제 서울 기준이죠, 다. 예, 네. 다 서울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외곽으로 해서 이제 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하면 네. 서울 외곽으로 해서 이제 창고가 창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요? 예, 창고 부지를 이제 창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해서 네. 뭐든지 다 마찬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 하나의 스킬이 더 들어가거나 네. 하나의 뭐 테크닉이 더 들어가게 되면 수익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임야나 네. 전답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네. 전용을 하게 되면 네. 수익률이 조금 더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어때요? 이 원룸 건물이나 다세대 빌라 하는 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네. 접근을 쉽게는 못 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20억 이상 되는 네. 자금이 있다 그러면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던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PF. 좀 규모가 큰 거. 예. PF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매출에 자기 투입 금액이 한 네.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네. 자기 자본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PF를 이용을 해서 네.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분들이 좀 네.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거죠? 이제 공사비 대출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PF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대부분 이거를 좀 혼용을 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 대출이라는 건 이제 토지와 공사비에 대한 이제 이미 있는 거에 대한 비율로 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고, 네. PF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액이 400억이고 네. 내가 투입되는 금액이 300억이다 그러면 이 4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PF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 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게 낮아지고요. 되고, 예. 네. 그래서 수익률은 더 극대화되는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이상 돼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원 생활주택 같은 경우 PF 네.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하면 400억 매출에 뭐 이제 상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네. 내 비용이 이제 300억 들어간다고 하면 예. 한 20억 갖고 해서 세전으로 네네. 2배, 3배, 4배. 4배, 5배 정도. 4배, 5배 예. 정도니까 예. 20억 투자해서 100억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도 하고 계시고, 예. 가슴이, 심장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20억 투자해서 100억 버는 거. 물론 이제 세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작게 시작해서 그렇게 키워가면 되는 거죠. 이게 불과 이제 4년, 5년 만에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실 건데, 여러분도 이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 재테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대출 많이 하는 게 주택이죠. 뭐 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그다음에 이제 상가. 예. 대체로 이미 지어져 있는 거나 지어질 거를 이제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하는 건데, 예. 이거는 내가 어찌 보면 이제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어때 대표님이 이 시장을 해보시니까 예. 이 다른 부동산 재테크 방법보다 이런 소형 신축, 또 신축 사업의 장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신축 사업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이미 내가 벌 네. 돈을 정해놓고 이 음,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그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죠? 벌돈을 정해놨다는 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분양을 한다.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되면 네.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가 네.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온다. 전체 금액이 한 채당 5개다. 네. 그런데 내가 토지값, 공사비, 기타 비용을 들였는데 한 채당 4억이 들어간다. 네.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음, 이미 안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5억에 팔 수가 있는데 내가 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게 6억이다 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벌 돈을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게, 내가 들어갈 돈이 10억이고 네. 나중에 팔면 12억이면 2억이 남는다는 게 네. 어느 정도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얼마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네. 내가 대체로 물론 이제 해봐야 하는 거지만 크게 오차 없이 얼마 정도는 벌 수 있겠다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게 참 강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거를 네. 투기하고 투자의 이 차이점을 그거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통제가 될 수 있어야 투자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면 네. 그 사람한테는 투자고, 네. 김대리가 투자를 하면 얘는 투기이고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사실 그 아파트 매매라든가 분양권 투자라든가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이미 그 시세에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기가 좀 걱정이 많고 네. 좀 소심하다, 네. 불안한 거를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되려 이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미 벌 돈을 확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더 네. 성향에 맞다고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아파트는 이번 정부 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 또 정부 또 7, 8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뭐 깡통 전세, 또 뭐 집주인들이 그때는 반대로, 지금 집주인들이 좋지만 그때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전세금 못 돌리고. 네. 예. 그때는 집 사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못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가는데, 이런 신축은 경기에 상관없이 내가 예측 가능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 네. 예. 또 한 가지 장점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네. 이제 계속 이제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떤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급자를 우대를 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이제 집값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렇군요.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신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급자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하고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재를 크게 안 한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그렇군요. 덜하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공급자 입장이고 정부의 정책과 같은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좀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장점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진입 장벽이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의아하실 텐데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의 A부터 Z까지가 모두 망라가 되는 게 사실은 신축 사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뭐 물건 분석이라든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사업성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부터 네. 계약을 할 때 어떤 권리관계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고 네. 또 지역 지구에서 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되고 설계할 때 또 이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시공할 때 시공사하고 어떻게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A부터 Z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엔 또 분양을 하거나 그렇죠. 매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죠. 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데 그렇죠. 이것을 전문가들과 함께 네. 한 번만 해보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있지만 되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지금 뭐 아파트 투자나 또 재개발, 재건축, 경매 이런 분야는 일반인들도 이제 공부할 루트가 많으니까 네. 꽤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신축은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어렵지만 내가 공부해서 한 사이클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 드는 거죠. 나만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렵기 때문에 매력인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들은 쉽게 못하니까요. 그 어렵다 싶다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네. 이게 돈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도 이제 돈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돈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밑에서 사거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건지 이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위가 어렵지 신축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죠. 어려운 거지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아파트 사서 오르는 것보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 사업이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좋은 점. 아까 이제 첫 번째가 대표님도 말씀에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게 이런 투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내년에 얼마 오를지 확정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한 오차가 거의 한 5 내지 10% 내에서 예측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몇 프로 오차 범위라고 보세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 10% 정도. 그렇죠. 거의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벌 돈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거. 또 이 공급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정말 천장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과 같이 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 또 진입장벽이 있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내가 그 진입장벽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신축 사업이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해요. 대표님은 그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내셨는데 원룸, 건물, 신축 사업, 길라잡이, 또 마음고생 않는 집짓기 사용 설명서, 또 부동산 상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이제 다양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경매에 대한 이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경매책이 하나 빠져요. 그런가요? 맞아요. 경매책도 있습니다. 네. 경매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경매도 물론 하시지만 이 소규모 신축을 이제 주력으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그 수익률 때문인데요. 수익률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에 이제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막상 경매를 해 보시면 특수 물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분 경매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30%를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원룸 건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좀 수익률이 작다고 하는 원룸 건물,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네. 30%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다세대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100% 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PF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0%, 300%까지도 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가 경매도 했지만 경매는 사실 이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경매를 했던 것이고 네.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축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뭐 40대에 시작하면 또 금방 60대잖아요. 예. 근데 한정된 내 시간 또 경제 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걸 하는 게 맞겠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매도 좋지만 이 신축 사업은 그거에 비해서 뭐 진짜 3배, 4배, 10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 사업에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하시는데 좀 준비 없이 하시다가 좀 낭패를 보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신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이렇게 엑셀을 만들었을 때 1원까지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네. 연구원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아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오차 범위가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이 뭐 휴가를 가거나 네. 어떤 법이 바뀌거나 맞아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허가 언제쯤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 정도 걸립니다라고 하면은 날짜에 적어서 네. 야,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12월 2일 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12월 2일 날 왜 안 나와?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허가뿐만 아니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건축이나 신축 사업에 그 계속 하는 네. 과정인데 네. 이걸 이제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껌 원료가 100개치가 들어가면 껌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신 분들. 예, 그러면 이제 왜 안 될까? 이걸 갖다가 이제 큰 틀에서 보고 큰 틀에서 보고 처음과 끝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곁다리로 나간 거에 곁다리에 또 곁다리 이거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왜 이게 안 맞을까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던데 신축 사업을 접근을 하시려고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축 사업을 할 때 이 주 길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가야 될 길. 근데 이게 샛길로 빠져나가서 여기 계속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이 메인 길을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대표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축 사업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소소한 것들, 세세한 것들에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잘 보고 이제 가시는 거. 몇 번 하다 보면 몇 번에 한 번만 하면 대체로 다 하시죠. 네, 그래요. 지금 대표님 같은 이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시는데 어때 요즘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정부 규제가 네. 이제 대출이라든가 세금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른 투자들도 이제 다시 하게 되겠지만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신축밖에 없고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부동산 투자가 현재는 신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축 쪽으로도 대출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네. 예, 다른 부동산 투자들이 워낙에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유일하게 지금 신축에서만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주택은 이제 대출이 꽁꽁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신축은 내가 주택이라 할지도 이제 공급자 입장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이 지렛대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냐는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이제 PF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매출 400억짜리인데 내 돈이 30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 3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한 2, 30억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내 돈하고 주변 돈 빌려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건만 잘하면 한 2, 3대는 먹고 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지렛대 이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신축은 그래도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또 창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